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ETF의 새로운 런칭 소식 하나와 또 이 ETF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코덱스에서 12월 9일에 나스닥 레버리지와 그리고 인버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런칭이 되고, 그리고 22일에는 코덱스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라는 ETF가 런칭이 됩니다. 이게 참 반가운 소식인 이유는 사실 그동안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나스닥 추종 ETF에 대한 투자를 할 수는 있었지만,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레버리지와 인버스라는 종목이 없다 보니 이 해당 종목을 투자를 하려면은 미국 현지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QLD라든지 PSQ 이런 종목을 통해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좀 대응을 하셨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들의 상품 개요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BM 지수는 나스닥 100, 그리고 총 보수는 0.3% 정도예요. 총 보수 은근히 좀 의외로 좀 저렴한 편이고, 환 위험에 대한 부분은 환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 변동에 대한 위험은 최소화시켰습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0%, 애플 10%,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메타 플랫폼 이렇게 종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딱 종목만 보면은 그냥 느낌이 10년, 100년이 지나도 안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재미라는 요소, 재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2배, 3배 이렇게 간다든지, 아무래도 좀 대형주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다이나믹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수가 이 나스닥 지수인데, 하지만 이렇게 큰 기업들의 주가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2배, 3배 추종하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찌됐든 이 레버리지라는 종목, 그리고 인버스라는 종목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점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스닥 레버리지와 인버스 종목이 생겼는데, 그렇다라면은 기존에 미국에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인 이 QLD와 이 PSQ, 이 두 가지 사실은 똑같지만 시장이 다른 이 두 가지 ETF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꼭 한 가지 시장으로만 활용을 해도 될지, 아니면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운용을 해야 될지, 이거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용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의외로 코덱스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총 보수가 0.3%, 그리고 QLD와 PSQ는 0.95%. 그러니까 보수적인 부분만 보면은 거의 3배 차이예요. 여기에다가 매매 수수료도 있죠. MTS나 HTS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계좌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에 상장된 ETF 거래할 때는 사실상 매매 수수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0.01%. 하지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수수료가 조금 비싼데 25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그냥 0.25%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단타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수료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투자하려면은 뭘 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되죠. 근데 코덱스 종목은 굳이 내가 환전하지 않아도 되고, QLD와 PSQ는 환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환전 수수료도 어쨌든 비용으로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용 측면만 딱 살펴보면은 그냥 딱 봐도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훨씬 유리해요. 하지만 이 비용만 보고 결정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이 자산 가치의 변화 여부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율은
사실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초과 수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게 꼭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만약에 환율이 1,000원일 때 미국 ETF 사서 수익이 10%인데 이걸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하고 보니까 환율이 1,100원으로 올라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환차익에 대한 10% 수익까지 더 얹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또 반대의 경우 ETF에서는 수익이 나고 이 환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서 뭐 합치니까 결국 또이또이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환율에 대해서 환 해지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꼭 위험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양날의 검과 같은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세금 측면에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같은 국내 상장된 ETF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물론 국내 주식으로만 운용하는 ETF는 세금이 없지만 합성 ETF라든지 이렇게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15.4%. 하지만 QLD나 PSQ 같은 이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세율은 22%. 일단 세율 자체만 비교를 해봐도 해외 주식이 조금 불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ETF에서 배당소득세를 낼 때는 이 보유기간과세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조건 수익에 대해서 15.4%가 다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만 딱 봤을 때도 세금 측면에 있어서는 해외 ETF가 훨씬 더 좀 불리한 느낌이 있는데, 하지만 국내는 또 기본 공제라는 게 없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익통산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세금을 최대한 줄이거나 안 낼 수 있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반면,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투자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공제까지 살펴보면은 살짝 해외 ETF가 또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검토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금융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국내 ETF는 어쨌든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라서 금융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좀 큰 돈을 운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내 ETF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뭐 금융종합과세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금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뭐 좀 어렵죠. 국내가 무조건 좋다, 해외가 좋다 이렇게 딱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장 세율은 해외 쪽이 높지만 또 기본 공제가 되기도 하고 또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산의 규모라든지 그해 수익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냐 국내냐 이거를 딱 가르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ETF에서도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을 하는 ETF는 있었어요. 반대로 미국 ETF는 QQQ라는 아주 유명한 나스닥 추종 ETF가 있었고, 이 두 가지 ETF 추종하는 지수는 동일한데 과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2021년 12월 6일 기준으로 과연 3년 누적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것이냐 한번 살펴보죠. 결과는 코덱스 나스닥 100 종목이 3년 수익률 118%, 그리고 QQQ가 136%입니다. 비용이 3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QQQ가 3년 성과에서 무려 8%나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종목은 레버리지도 아니고 인버스도 아니고 또 사실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과거 데이터가 꼭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뭐 절대적인 비교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거래할 수 있는 QQQ가 거의 10%에 가까운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현지 ETF, 그러니까 QLD와 PSQ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냐? 저의 결론은 그냥 둘 다 활용을 해야 된다입니다. 환율 변동이 일단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1년 수익률을 250만 원 내외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면은 해외 ETF 그리고 해외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대략 뭐 투자 원금 기준으로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운용을 한다라면은 국내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기보다는 해외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자금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내가 뭐 해외 종목까지 거래하기에는 밤잠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시간에 거래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또 국내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한 가지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모두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 세금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새롭게 런칭되는 나스닥 레버리지와 인버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세금은 둘째 치고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와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금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또 투자 종목이 계속적으로 다양해진다는 것은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투자 규모와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국내와 해외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